반가워. 취미로 수학 문제 푸는 노가다 아재야. 갑자기 뭐 반말로 녹화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노가다 아재가 그냥 취미로 수학 문제 푸는데 뭐 격식 차리고 존댓말 하면서 뭐 강의하는 투로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텐션도 안 살고. 그래서 그냥 반말로 하려고. 오늘은 79학년도 서울대 본고사 문제를 가져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19살인 성렬이가 풀었던,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던 그 문제야. 19살 성렬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문제는 1번이고 2번, 얘는 3번, 그리고 요게 4번, 여기는 5번. 이렇게 돼 있네. 총 5문제. 근데 뭐 부분 문제가 있어서 총 문제는 크게는 5문제야. 그리고 배점도 뭐 15점,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틀리면 이게 타격이 크겠다. 얘는 20점이야, 글쎄. 와, 이게 타격이 클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 1번 문제는 뭐 간단하게 생긴 것 같아.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 원 중간 찍고, 중간을 딱 찍으면 서로 직교한다라고 했어.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만나는 점에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걸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했나봐. 몰라, 난 졸업한 지가 20몇 년이 됐으니까 이 잘 표현이 익숙하질 않아. 요게 수직이래. 요게 요 점에서 이제 접선이, 얘는 요쪽 원의 작은 원의 접선이고 얘는 큰 원의 접선이 되는 거겠지. 여기 서로 수직이래. 그리고 길이는 1대 1하고 루트 3. 그러면 요 선을 이으면 자동으로 얘는 2가 되는 거겠지. 2. 빗근친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요쪽도 연결해 보자. 요쪽 연결하면 이런 부채꼴이 나오게 되는데, 부채꼴은 활명수. 그냥 그래, 아재라. 아재 개그지? 자, 이렇게 부채꼴 활명수가 있어. 딱 있는데 수직으로 딱 내려 찍으면,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도록 하자. 반지름이 루트 3. 여기는 몇 도냐 하면, 여기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겠지? 여기도 30도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60도, 3분의 파이인 거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은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2분의 파이가 부채꼴의 넓이. 그 중에서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이제 요 활골, 얘는 활골이라고 부르지. 활골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제 구해보자. 여기가 루트 3이야. 여기는 30도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겠지? 요 밑에 부분 넓이는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겠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거를 잘라다가 여기다 붙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될 테니까, 얘랑 곱해서 4분의 3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4분의 3 루트 3. 요게 일단 요 활골의 넓이이고, 반대쪽에서도 갖고 와야지. 요 반대쪽도 살펴보자. 요 반대쪽도 활명수가 하나 있어. 딱 내려 찍으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 그러면 여기가 30도겠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얘랑 곱하면 되는 거겠지. 4분의 루트 3이야. 직사각형의 넓이. 요 부분 활골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에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가 요번에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3분의 2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파이. 짠. 반으로 딱 갈라서 요쪽 부분의 넓이는 얘고, 요쪽 부분의 넓이는 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 플러스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 요 두 개, 여기 딱 봤더니 요거랑 요거랑 합하면 루트 3인 거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하면 6분의 5파이인 거고, 얘가 답이다 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지.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증명 문제야. 루트 2가 b분의 a랑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2b 요 사이에 있도록 요렇게 되도록 만들어 달래. 만드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래. 항상 이 사이에 있다라고. 뭐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그래프를 이용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를 t라고 x라고 할 거야. x. 그래프 그릴 때는 뭐 x, y가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렇게 놓게. 자, x라고 둘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b로 다 나눠주면 얘를 b로 나누면 얘는 x지. 얘를 b로 나누면 1이고 얘를 b로 나누면 x가 될 거고 얘를 b로 나누면 2가 될 테지.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게 돼.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를 치환한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x 함수 요렇게. 물론 이 문제에서 a, b가 양의 정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의 정수고 얘도 양의 정수야. 그러니까 0보다는 큰 숫자가 되는 거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는 커야 돼. 0은 될 수는 없지만 0보다는 커질 거야. 그러니까 b가 무한대로 커지고 a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0에 가까운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구멍이 뽕 뚫린 y는 x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분수함수니까 특이점은 마이너스 1일 때 있는 거고 요쯤에 특이점이 있을 테고 0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 2지. 근데 x는 0은 될 수 없고 0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를 2라고 하자. 여기를 2라고 하면 구멍이 뽕 뚫리고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1이 되지.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1에 가까이 다가가는 요렇게 1에 가까이 다가가는 요런 분수, 함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점이지, 요 점. 요 점의 높이가 얼마인지. 요걸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건데 계산해보자. x랑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 그게 요 점이니까 얘를 넘겨주면은 x제곱 플러스 x고 여기는 x 플러스 2니까 사라져서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루트 2. 지금 뭘 구하고 싶었던 거냐 하면 루트 2 사이를 루트 2가 이 빨간 그래프랑 빨간 둘 다 빨강이네. 미안. 그냥 보자. 요쪽 분수함수 그래프랑 요 직선의 그래프 사이에 루트 2가 지나가느냐, 루트 2가 항상 요 사이에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림 그리니까 바로 보이지. 요 사이에 있잖아. 계속 그 사이에 있고 요 점을 딱 루트 2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만나면서 지나가는데 역시나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지. 그치? 그림으로 보면은 싹 확인할 수 있지. 자, 눈치가 빠르고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방금 이 그림을 딱 보고 이건 감점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텐데 그걸 찾는 거는 댓글로 누군가가 해줄 거고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프로 증명을 하자면 사실 이건 증명이 아니야. 엄밀하지 않잖아. 그치? 수학적이지 않아. 수학적인가? 모르겠다. 내가 노가다 하는 아재가 뭘 그런 거 생각해. 어쨌든 그림을 그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지. 루트 2 사이를 루트 2라는 게 요 그래프 사이를 지나가니까 당연히 요거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제.
루트 2는 얘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그냥 아무 숫자나 대입하면 되지. 1을 대입하자. 그럼 그냥 알 수 있어.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니까 1을 대입하면 1이고 여기다가 1을 다 대입하면 2분의 3, 1.5가 되잖아. 그럼 루트 2라는 숫자는 1.414인데 둘 중에 어디에 가까워? 여기에 가깝지? 아, 여기에 가깝다. 얘가 더 가까운 숫자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풀어보자. 통계 문제인데 뭐 그림 대충 그려서 풀면 되는 문제지. 첫 번째 문제부터. 하루에 10만 개의 비누를 생산하는데 그 무게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는 2이다. 이렇게 난 항상 통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로 만들어 놓고 푸는 편이거든. 이게 보기에 좋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100이고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98g 미만인 비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면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를 여기가 100이니까 98은 이쯤에 있겠지. 요 미만. 요 부분이 이제 불량품이 될 텐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공식은 까먹었는데, 루트 n이 아니라 뭐 이거 z값으로 변환하는 공식 있잖아. 나는 이 공식을 외우고 있진 않거든. 왜냐하면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가는가 그걸 z값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인데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 2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z값은 이때의 z값은 1이 되는 거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통계에서는 표준 편차의 몇 배인가만 알면 되는 거거든. 한 배. 따라서 그때 z값이 한 배일 때는 0.477 아닌데 0.304 이 문제가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통은 z값을 주거든 문제에서. 근데 문제에서 안 줬네. 잠깐만 요거 찾아보고 다시 풀게.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z값이 1일 때 p 값이 0부터 z가 1 사이일 때 요 값이 0.3413이더라고. 3413. 이런 값들을 보통은 줘야 되는데 옛날 문제들은 이걸 다 외워서 풀려고 했나 봐. 문제에서 안 줬네. 자, 어쨌든 요 부분의 넓이가 그러면 0.3413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0.1587 이겠지. 따라서 0.1587 곱하기 10만 개 1, 2, 3, 4 요게 답이 되겠네. 그러면은 분량이 엄청 많은데 15,870개 정도가 불량품이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답이구나. 요거 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요번에는 비누 4개를 한 대 묶어서 한 단위로 판매를 한대. 그러면 원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랐었지.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는 2의 제곱. 이렇게. 근데 4개를 한 대 묶어서라고 했으니까 얘를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n값은 100 곱하기 1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제품 검사에서 한 단위의 무게가 392g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한 개를 따졌을 때 정규분포잖아. 그러니까 얘도 4개의 평균이긴 한데 얘를 한 개짜리로 바꿔주면 되겠지. 4로 나눠주면 4, 9, 36에 98이 되겠네. 요렇게 바뀌겠네. 얘가 98이라는 값으로 바뀌고 정규 분포표를 그려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이번에는. 근데 98 미만인 것들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여기 얼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큼. 평균의 표준 편차의 몇 배? 2배만큼.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0부터 z값이 2라는 거니까 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얘도 아까 정규분포표 볼 때 찾아왔어. 대표적인 거니까 4772인 거고
그럼 요 부분이 값이 0.0228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루 평균 몇 단위의 불량품이 생기는가 라고 했으니까 0.0228 곱하기 10만 개였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몇 단위라고 했으니까 4개가 한 개의 단위잖아. 그래서 4분의 1 하면은 단위의 개수가 나오겠지. 얘를 계산하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답은 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자. n개의 점이 있고 직선 AX가 있다. 각 점으로부터 그 점을 지나 Y축의 평행인 직선이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 문제가 좀 복잡하게 써져 있긴 한데 그림으로 그리면 뭐 요런 거지. A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날 테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n번째 점을 뭐 xn, yn 이렇게 놓으면 이 점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잖아. 이렇게 쭉 평행하게.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거는 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요 점의 좌표는 xn이겠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xn, axn이겠지. y는 ax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거리는 요 점에서 요 점을 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절대값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yn 마이너스 axn. 네, n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i라고 썼으니까 i라는 점으로 쓸게. i 이렇게 요거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거를 시그마 할 거지. i는 뭐 1부터 n까지. 요게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이고, 요거의 값을 최소로 하는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제곱을 해보면 얘는 그냥 y라고 쓸게. 다 쓰기 이제 귀찮으니까. 시그마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시그마 xy,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시그마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질 텐데, a에 관해서 표현을 하면 이차함수지. 다시 쓸까? 귀찮으니까 그냥 하자. a의 제곱 여기 있고 그거의 개수, a는 여기 있고 그거의 개수, 그리고 얘는 상수항 취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값의 최소값은 2차 함수니까 꼭지점에 있을 거잖아. 2차 함수. 그리고 이 조건은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곱들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크지. 이걸 뭐하러, 옛날 문제라 그랬던 것 같아.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최소값은 꼭지점에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요 점을 구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공식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x, 2차항의 개수 시그마 x제곱 분의 요거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xy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문제에서 나타낸 식으로 정확히 쓰자면 뭐 요거 플러스로 바뀌겠고 2는 약분되겠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분의 요거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yi. 요게 이제 요 점에서 a의 값이 이거일 때 최소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문제 보자. 그리고 만일 요렇게 된다면 a가 1보다 작음을 보여라 라고 했어. 얘는 뭐 간단하지. 보면 바로 이제 뭐 어떻게 볼지 떠오르잖아.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y제곱 그리고 시그마 x제곱 이거이면 a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라. 요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자, 지금 요 조건이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시그마 x하고 y를 곱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y가 더 작단 말이야. 제곱을 해서 다 더했을 때. 그러면 x는 더 크고 y가 더 작은 거야. 여기다 쓰자. 요렇게 되는 거지. 사실 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 어쨌든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보면은 요렇게 x가 더 크니까 제곱한 거랑 제곱한 게 더 작아?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는 요 녀석 사이에 껴 있겠지. 이렇게 시그마 x제곱 시그마 y제곱 이렇게 요 사이에 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의 값이 얘인데 계산을 하면 밑에 있는 게 더 큰 거지. 위에 있는 거보다 밑에 있는 게 더 크잖아. 요거 보면 얘가 더 작지. 따라서 a의 값은 1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고, 음수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y가 음수가 됐어.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로서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둘 다 양수인데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요 경우에는 요게 성립할 수도 있는 거지. y제곱 그리고 시그마 x제곱 이렇게. 글씨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거라고 믿어.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어쨌든 얘가 더 작아. x제곱보단 얘가 더 작아. 따라서 이 값은 a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요 무한급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수렴한다 라고 했어. 일단 a가 0일 경우에는 모든 항이 0이 되니까 수렴을 하겠지. a는 0, 요때 수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비가 1 플러스 ax 제곱분의 1인데 다 양수고, 수렴하려면 얘가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음수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a가 음수가 된다면은 밑에가 살짝 작아지면서 요 분모가 살짝 작아지면서 이제 그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음수일 리가 없어. a는 음수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a가 0인 경우에는 수렴한다라고 봤고, a가 양수이면 이 밑에가 1보다 커지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러면 수렴한다라는 거 뭐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때 이 급수의 합을 fx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은 0이 될 수도 있고, a가 0이라면은 모든 항이 0이 되면서 0이 되겠지. 또는 이 수렴값은 1 빼기 공비 ax 제곱 분의 1 그리고 첫 항은 ax 제곱이 되겠지. 요게 이제 첫 항인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 될 테니까 첫 항은 얘만 남잖아. 이거를 계산하면은 통분해서 약분될 테니까 fx가 이렇게 생겨 있네. fx는 1 플러스 ax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자, 얘랑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시켰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일단 그 0,1을 지나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 0,1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위로 올라가는 함수일 거란 말이야. a는 양수니까 요거를 이제 그 x축 둘레로 이렇게 회전시켜라, 한 바퀴 돌려라, 이렇게 요런 형태를 만들라는 거지. 요렇게 요 부분을 이제 돌리라는 건데 뭐 쉽잖아. 이거는 계산하는 거. 파이 붙여주고 원통형 위에 있는 요거를 이제 제곱해 가지고 빼면 되겠네. 1 플러스 ax 제곱. 자, 여기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요 밑에 있는 부분 제곱해서 요거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지. 1 플러스 ax 제곱의 제곱 dx. 요 교점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얘랑 같아지는 점 1이지. 0부터 1까지.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네.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요 값이 그러니까 1.2니까 5분의 6파이지.
5분의 6파이 요거는 날려버리고 5분의 6은 이제 0부터 1까지 전개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지. 요거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요거 제곱해주게 되면 a제곱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dx 얘 계산해주면 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날려버릴 거 날려버려주면 1은 날라가겠고 나머지 날라가는 게 요거 날라가겠네. 요거 하나 이거 아니구나. 요 똑같은 녀석이 아니네. 요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다행히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얘는 3분의 1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가 되겠지 그냥.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a 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지. 요 값이 이제 5분의 6이 되면 되는 거고. 화면이 좀 잘린다. 연습장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 풀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3분의 1a 그 다음에 플러스 얘 15분의 5 얘는 15분의 3이니까 빼주면 15분의 2겠지. a제곱 얘가 5분의 6이 되면 되는 거네. 요거는 15분의 그냥 둘 걸 그랬네. 자, 이렇게 해주고 5로 약분 해주면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고 3 넘어가면 18 그럼 2a 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해서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 플러스 5a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2하고 1하고 9하고 2하고 여기 빼주면 딱 맞겠네. 그래서 구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a의 값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2 두 가지가 나오게 돼. 근데 이 둘 중에 2만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a제곱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다 구했다. 자,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들을 살펴보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일단 5번 문제만 봐도 문과 문제인데 회전체의 부피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 당시에 문과가 이걸 배웠었나 봐. 이게 원래 이과 거거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올렸었던 이거보다 3년 전에 본 시험 76학년도 서울대 본고사 문제를 보면 진짜 그건 손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암산으로 다 계산되는 쉬운 문제들이었단 말이야. 얘도 물론 암산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 따라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두 번째는 이 당시 학생들이 너무 높아진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진 시험 때문에 문제를 다 틀리고 다 똑같이 자 봐봐 얘 틀리고 얘 너무 어렵지. 그 다음에 이거 증명하여라.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래나? 얘도 아마 틀렸을 거야. 3번은 맞췄겠지. 3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2번 증명 문제 아마 거의 다 틀렸을 거야. 1번을 맞췄겠지. 자, 그럼 결국 1번하고 3번만 맞춘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요거 15점, 요거 20점 해가지고 35점을 맞고 모든 학생들이 점수를 평균 점수는 35점이었고 한 40점, 35점 부분 점수 받아가지고 요런 점수였었는데 마침 그 난이도의 시험을 봐서 공부를 못했었지만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았다. 아니면 운이 아주 좋았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거나 자 오늘 좀 어그로를 끌어봤는데 79학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봤다는 그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 근데
와, 시대 보정을 해보면 난이도가 정말 상상 초월인 거지. 너무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바이바이.